이 영상은 손목 건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손목을 많이 쓰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손목 건초염의 원인, 증상, 치료 및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보시죠. 혹시 여러분 엄지손가락이나 이 손목 쪽이 좀 뻐근하고 아프신 적 있으세요? 네, 특히 스마트폰 오래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 작업 요리하고 나서 또 아이돌 보고 나서 더 아프다 이러면 오늘 저희 얘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손목 통증 중에서도 손목 건초염, 특히 이제 득회르뱅병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병원 정보나 한의원 블로그 또 의료 채널 이런 데서 나온 정보들을 좀 모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 왜 생기는지, 또 집에서 간단하게 나도 혹시? 하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런 실용적인 정보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손목 건초염이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엄지손가락 움직이는 힘줄 있잖아요. 네, 있죠. 그 힘줄이랑 그 힘줄을 이렇게 터널처럼 감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네. 그걸 건초라고 하는데 아, 건초요? 네, 거기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거기가 부으니까 힘줄이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되고 아픈 거죠. 아하, 그래서 이렇게 손을 좀 많이 쓰는 분들한테 흔한 거군요. 주부님들이나 요리사, 미용사? 그렇죠.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들, 악기 연주자분들도 그렇고요. 아기 돌보시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요즘엔 그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때문에 그런지 20대, 30대 젊은 분들한테도 이게 꽤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게 커요. 그리고 자료들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취약한 경향도 있고요. 제일 흔한 원인은 역시 과사용이에요. 너무 많이 쓰는 거죠. 네. 손목이랑 엄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그 힘줄이랑 건초 사이에 자꾸 마찰이 생겨요. 미세한 손상이 쌓이다가 염증으로 딱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스마트폰 화면 넘기거나 키보드 칠 때 엄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진짜 생각 없이 많이 쓰죠. 그렇죠. 물론 드물게 감염이나 류마티스 같은 다른 병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좀 의심해 봐야 할까요? 일단 엄지손가락 쪽 손목 부위가 아파요. 네, 그쪽이요? 네.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누르면 더 아프고 압통, 붓기도 하고요. 붓기도 하는군요. 네. 엄지나 손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죠. 그러다 보면 물감 잡기가 좀 힘들어지거나 가끔 손등 쪽으로 저릿한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아, 저릿한 느낌까지.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검사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 핑켈스타인 검사라고 하는데요. 핑켈스타인. 네.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서 주먹을 쥐어보세요. 네, 주먹 쥐고. 그 상태에서 손목을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꺾는 거죠. 아, 아래로 꺾는다. 네. 그때 엄지 쪽 손목의 통증이 확 심해지면 건초염일 수 있겠다 하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 간단하네요. 네. 유용하긴 한데 근데 이게 통증이 계속되면 꼭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아, 왜죠? 비슷한 부위 통증이라도 손목 터널 증후군일 수도 있고 관절염일 수도 있거든요. 아, 다른 문제일 수도 있군요. 그렇죠. 특히 저림 증상이 더 심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하고요. 이걸 그냥 아프다고 참고 넘기면 이게 만성화되거나 나중엔 힘줄 자체가 약해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좀 아프다 싶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쉬는 겁니다. 휴식. 아, 무조건 쉬어라. 네. 일단 손목 사용을 확 줄여야 돼요. 초기 염증기에는 얼음찜질, 냉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어떤 곳에서는 냉찜질, 온찜질 1분씩 번갈아 하다가 마지막은 온찜질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추천하더라고요. 오, 냉온 교대. 네. 그러다 이제 염증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부터는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돼요. 운동이요? 아픈데 운동을 해요? 아, 그쵸. 염증이 심할 땐 쉬어야 하고요. 좀 가라앉고 나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무줄 같은 걸로 손가락 벌리는 운동. 저항을 주면서요. 아하. 아니면 팔뚝 근육 중에 좀 뭉친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고요. 엄지를 부드럽게 굽혔다 폈다 하거나 손목을 아래로 지그시 늘려주는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랑 스트레칭? 네. 그리고 음식 중에서는 체리나 강황, 카레에 많죠. 네, 카레. 그리고 생강 같은 것들이 염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보도 있더라고요. 오, 식단도 신경 쓰면 좋겠네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관리해도 계속 아프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인 건 약 먹거나 바르는 소염 진통제, 그리고 손목을 쉬게 해주는 부목이나 보호대 착용. 이게 보존적 치료의 기본이고요. 약이랑 보호대. 네. 그리고 효과가 좀 빠른 게 스티로이드 주사인데요. 아, 주사요? 네. 통증은 확실히 빨리 줄여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주사 맞고 안 아프다고 바로 막 손목 쓰면요. 오히려 더 나빠져서 만성화되기 쉬워요. 그럼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주사 맞은 후에도 충분히 쉬어주는 게 정말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이 다들 강조해요. 충분한 휴식. 아, 통증 줄었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군요. 절대 안 됩니다. 한방 쪽에서는 침이나 약침, 한약 같은 걸로 염증 줄이고 순환도 없는 치료를 하고요. 침도 요법이라고 해서 조금 더 굵은 침 같은 걸로 유착된 부위를 직접 풀어주는 치료도 있어요. 아, 유착된 걸 풀어준다. 네. 양방에서는 초음파로 보면서 염증 부위에 직접 주사를 놓기도 하고 유착이 너무 심하면 FIMS라고 해서 특수한 바늘로 유착된 조직을 풀어주는 시술도 있고요. FIMS요? 네. 정말 계속 재발하거나 상태가 심하면 그 힘줄 지나가는 통로를 좀 넓혀주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하기도 해요. 수술까지도 가는군요. 네. 근데 수술 후에는 또 그 부위가 달라붙지 않게 손가락 운동 열심히 해줘야 하고요. 결국에는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에는요. 약해진 근육을 다시 강화하고 재발 막으려면 꾸준히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는 재활이 중요해요. 아, 결국엔 운동이네요. 정리해보면 이 손목 건초염이라는 게 주로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거고 그렇죠. 간단한 테스트로 의심해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쉬는 거 그리고 염증 관리 나중에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뭐 약이나 주사, 시술, 수술 같은 치료법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손목 좀 아프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씩 손목 쉬어주고 스트레칭하는 작은 습관들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작은 실천이 중요하죠. 오늘 이렇게 통증 관리랑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맨날 쓰는 스마트폰, 키보드, 아기띠 같은 것들이요. 네. 애초에 디자인할 때부터 우리 손목에 부담을 좀 덜 주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좀 다르게 디자인할 수 있을지. 뭐랄까, 치료보다는 예방을 위한 고민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